여론조사로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심 온도계, 여론 풍향계, 우리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원래 사실 요 시간에 저희가 공개를 좀 해드리는데 오늘은 네. 너무 좀 충격적이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앞에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결과 나왔죠? 예, 갤럽 나왔습니다. 오늘 갤럽은 데일리 오피니언 제 601호고요. 11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예, 데일리 오피니언은 11월 5일부터 7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예.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을 했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의뢰자가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그 긍정 결과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1%대를 앞에 찍어서 19%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조사는 긍정이 17%, 17%. 부정이 몇 퍼센트 나왔죠? 74입니다. 74%. 부정 수치도 엄청나네요. 야, 아니 우선 이러한 지금 결과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선은 좀 자세한 지표를 좀 준비되면 저희가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좀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십니까? 아니 올게 온 거죠. 그 10%대가 이제 고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여준 태도나 담화 예. 내용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지지율 하락 추세가 더 가파라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일단 총평 한번 좀 듣고 저희가 세부적인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7%라는 게 상당히 낮은 수치죠. 상당히 낮은 수치고 지금 내리 23, 22, 20, 19, 17까지 이렇게까지 5번 조사에 4번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정률 74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4 정도면 이거는 4명 중에 3명은 확 부정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긍정하시는 분들이 5분 모이면 1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조사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요. 한번 세부적인 것도 한번 예, 보겠습니다. 3.6% 하락했습니다. 보수 성향 추출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5.4% 포인트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명수로 따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83명, 중도 356명, 진보 261입니다. 이게 보수가 3.6% 포인트 빠지고 중도가 5.4% 포인트 더 많아졌다. 요거는 보수가 이제 약간 좀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 예, 그러니까 많이 좀 이 상황을 상당히 좀 거북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그러실 수 같아요. 있죠. 불편하실 예.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예. 이제 세부 지표를 서서히 좀 봐야 되는데 예. 뭐 지역별 통계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역별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지역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대구 경북에서 무려 5% 포인트 좋아져서 23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18이었습니다. 예. 23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도 거의 최저치입니다. 아하. 예. 부산, 울산, 경남 28이죠. 이것도 지난주 22에서 6% 포인트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최저치인 상황에서 대전, 세종, 충청에서 11% 포인트 5점이 이내입니다. 와. 이내지만 두 자릿수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청 지역이 굉장히 좀 캐스팅 보터들이 많은 지역인데 맞습니다. 중도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 포인트 더 빠진 겁니다. 예. 긍정이 2% 포인트 더 빠진 17이면 이게 2016년도에는요. 17 다음에 5 나왔었습니다. 예. 한 주 만에 12가 빠졌었죠. 네. 17 다음에 5였어요. 무려 12% 포인트가 증발했죠. 예. 그때가 10월 말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11월 첫 주입니다. 지금 2024년 예. 11월 첫 주에 17이 나왔습니다. 2016년 11월 첫 주에 5까지 빠졌죠. 와. 그 직전이 17. 17에서 5까지 빠지는데 한 주 걸렸습니다. 한 주요. 예. 지금 17입니다.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이번 대통령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 및 그 뭡니까 기자회견 예.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한 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도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데 예. 그런데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부정평가하신다는 야. 그런 분들의 비율은 어, 오히려 더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와. 19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지난주가 아마 한 16 정도. 17 정도였으니까요. 예, 더 올라갔네요. 19로서 예, 이 얘기는 뭐냐? 부정평가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아졌고 더 많아지고.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도 조금 많아졌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언급은 많았지만 예. 사실 해결됐냐라고 묻는다면 아직은 많이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하고 또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만은 특별감찰관으로 이걸 지금 뭉개고 가려는 전략인 거는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럼 과연 저 부정의 김건희 여사 문제를 부정으로 뽑은 저 19%나 해당하는 저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느냐? 그렇죠. 좀 어떻게 이걸 좀 국민들 받아들이실까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타난 게 뭐 2024년이냐? 아닙니다. 출범 시기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출범 네, 때부터. 그렇죠. 예, 2022년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꾸준히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제라는 걸로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야당 쪽에서는 이제 특별 검사 특검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높게 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저게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은 예, 계속 할 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좀 세부 지표 중에 아까 지역별 봤기 때문에 좀 나이, 세대별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세대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요거 한번 보시죠. 예. 70세 이상 고 연령자 중에서 긍정 변동이 마이너스 7입니다. 야, 7% 많이 포인트 떨어졌네요. 빠졌죠. 그러면 70대 콘크리트 이상도.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 되면 최저입니다. 70대에서. 최저치가. 예, 예. 그러면 60세 이상에서도 마이너스 1% 포인트. 예. 그 얘기는 지난주에 최저치였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다시 최저치. 경신한 경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에서도 이거는 그러면 연령대로 따지면 방금 말씀 잘 주셨는데 콘크리트가 두터운 곳은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아주 급격한 정치 변동보다는 좀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하실 법한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급격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륜이 있고 많이 봐오신 분들이 이게 되나? 이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하. 24에서 23으로 빠졌다라는 거.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지난주 아마 그 대통령 육성이 지난주 한국갤럽에는 좀 미반영됐다가 아무래도 조사 시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는 완전히 반영된 게 아마 이 수치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예. 아마 다음 주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게 다 반영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저 60, 70대의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더 늘어나기는커녕 더 빠질 가능성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언론이 한번 필터링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예. 필터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만약에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그래도 뭐 사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사과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좀 기대 다시 하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사과의 내용은 무엇인지 불분명한 데다가 뭐 이런 소식이 더 많이 가면 아니 이거는 뭐 별거 없네라고 어허. 되면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죠. 그렇게 되면은 더 빠질 수 있죠.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늘 입장을 처음 냈는데 별로 지금 유의미한 역할 못 하고 과거의 입장 계속 반복하면서 대통령실 잘했다라면서 그냥 치어리딩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면 국민 정서를 잘 받아들여서 굉장히 세게 비판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측근 의원들은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자체는 아무래도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와 예. 그런 비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뭐 특감이라도 좀 합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타기 하려는 전략 같은데 국민 바램에서는 매우 먼 그러한 액션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 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 대표도 유의미한 예.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보통 요 세부 지표 볼 때 한 자릿수를 많이 좀 유심히 보는데 예. 지금 보니까 40대에서 한 자릿수 9%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띄는 게 무당층에서 지금 한 자릿수 8%가 나오고 있는데 무당층이 더하네요. 그 무당층과 중도는 좀 어떻게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 40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40대에서 이제 9%가 한 자릿수입니다. 나왔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것도 한 자릿수인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호남에서 3%. 그냥 없다는 거죠. 3%면 그냥 잘못 누른 거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 아니 10%도 우리가 아까 없다 그랬는데 3%면은 진짜 없는 거예요. 좀 진짜. 민망하네요. 예. 과거 이제 군산이나 순천 이렇게 좀 산업화된 도시에는 예. 좀 뭐랄까 그 영남 분들이 많이 또 오시기도 해가지고 아. 좀 인구가 섞여 있죠. 예. 그래서 무소속이 당선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쪽을 보면 3%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3%가 그것도 적은 비율입니다. 매우 적은 비율이고요. 그것까지 고려하면요. 예. 여기서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7대 40입니다. 이제 팽팽합니다. 굉장히 팽팽하죠. 예. 지난주에 44대 44였는데 3%포인트 긍정이 더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은 소속된 자당 지지층에서도 무당층에서는 8%. 야. 그렇죠. 여기 보시죠. 중도는 1%포인트 더 빠져서 13. 더 빠졌습니다. 예. 보수에서 34.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 긍정률을 끌어올리려면 중도나 무당은 대상이 아니에요. 못 한다는 거죠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잘안 돼요. 지금은 끝났다. 보수 예. 쪽이나 오히려 당을 지지하시는 예. 자당 다시 해서 국민의힘 네. 여당이죠.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좀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게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오. 한동훈 대표가 정당 지지도 예. 정당 지지도죠. 아유, 지금 충격적인데요? 굉장히 저기도 쩍 벌어지고 있네요. 바빠질 쩍 것 벌어지고 같아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와. 국민의힘이 한 주 만에 3%포인트 하락했죠. 야. 예. 하락폭 자체는 5점이 이내입니다. 민주당은 32에서 36, 야, 4%포인트 4% 상승을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것도 상승폭 자체는 5점이 이내입니다. 그러나 두 당의 격차를 보시면 7%포인트죠. 10%. 이 조사는 6입니다. 오차 범위가. 어.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누른 게 이번 정부 들어 지금이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갤럽에서. 갤럽에서 처음. 예. 그냥 유의미한 결과치네요. 저런 걸 이거는- 바로 골든 클로스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정확히 표현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골든 크로스를 달성한 시즌이 됐습니다. 어허. 2024년 10월과 11월 단기 골든 크로스를 달성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예. 이름이 바뀌었었죠. 중간중간에 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었다가 네.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됐는데 국민의힘. 이 야당이 제1야당이요. 오차범위 이내까지 쫓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4년이에요. 4년. 예. 2017년 당선되셨으니까 2018, 19, 20, 21년 3월 말에 오차범위까지 들어옵니다. 어허. 그러니까 총선이 5월이었구나. 그러면은 4년이 조금 안 되는 시기죠. 예. 한 3년 10개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만에 오차범위 이내로 따라붙다가 지금 임기 절반 딱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가 임기 절반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10일이 그런데.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10일. 그런데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제1야당이 여당을 눌렀는데 이게 상당히 큰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좀 충격적인 일이네요.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요. 민주당이 그러면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도했었느냐? 없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6년 촛불이 있고 나서 2017년 가면서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예. 그때 탄핵이 되면서 44%막 40% 중반까지 민주당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탄핵이 되고 나서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5.2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여당을 압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유의미한 거네요. 지금 이 수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히려 17%만큼 그렇죠. 놀라운 일로. 이거는 뭐냐? 어. 이 격차는 한동훈 대표가 예. 특별감찰제를 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되는 걸 봤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동반 하락을 다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빠질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니까 동반돼서 또 지금 커플링돼서 하락하니까 바빠질 겁니다. 이게 굉장한 급속도로 위기가 커플링 되는 되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국민의 호가 밧줄이 아니라 쇠사슬을 묶고 있습니다. 그 쇠사슬을 묶은 채로 아무리 사람이 손으로 노를 저어도 같이 침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쇠에서는 나오려고 할수록 더 빠지거든요. 쇠사슬을 이게. 끊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용기가 없어 보입니다. 아하. 제 느낌에서는 여기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특별감찰제를 제시하고 면담하고 이럴 때. 면담하고 할 때 제로 콜라 마실 요 때. 수준에서 한 번 더 뭔가가 한동훈 대표가 움직임이 있다든가 아. 뭐 예를 들어 특검을 좀 할 수 있는 전향적 그렇죠. 모습 보인다든가. 그런 뭐 가능성 그래서 올라갔을 텐데. 대통령실에 아. 조금 더 한 스텝을 더 나가서 예. 야 지금 이게 밑으로 빠지지 않고 어허. 올라붙었을 텐데 요 수치는 놀랍네요. 아니 그러면 이게 놀라운 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자기 지지율 때문에 밤잠 못 이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한동훈 대표도 역시 자기 지지율 때문에 밤잠 못 이룰 것 같아요. 둘 다 불면의 밤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거를 한번 더 보시면 예 오늘 보여주시죠.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 보여드릴 거 빨리빨리 아우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주십시오. 예 오늘 양이 많아서. 아, 예, 뭐. 예. 얼른 끄다 것도 같은데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인데요. 오 장내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어이쿠야. 아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29, 야. 한동훈 대표 또 14인데요. 떨어졌네. 완전 압도적이네요. 한동훈 대표 총선 이후를 한번 보시죠. 야. 야.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4%가 어허. 최저치 타이 기록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총선 이후 최저치 타이 기록. 야. 여기서요. 야. 끝나지 않습니다. 예. 왜냐? 지금 갤럽이 친절하게 여기 29% 이재명 대표에게 밑줄 빨간색 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최고점. 아, 최고점. 네, 고점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고점이 여기 보시면 27입니다. 야. 야. 아 대선 주자일 때보다 지금 더 높군요. 예. 그러니까 기록이 갱신이 됐다는 29%. 갤럽 29%는 압도적인 숫자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놀라운 게 격차가 15% 포인트예요. 이제 15면 훨씬 더 벌어졌네요. 지난번보다. 반토막을 넘습니다. 이 상황을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이거 보실 텐데 요 수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일단 여기 요 분이 이제 5%가 조국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일단 빼놓으시죠. 예. 잠깐 빼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저는 대선으로 가면 뭐 29 플러스 5가 될 확률은 높다. 당연히 높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예. 요거를 잠깐 놔두고 요 뒤에 있는 43321 여기 43321이 김동연 2 빼면 전부 다 보수 쪽이지 한 않습니까? 11% 정도 됩니다. 11%. 예. 그거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게 되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조국 대표 표 안 받아도 안 되는군요. 받아도 저게. 안 돼요. 지금 상황. 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그렇다는 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 표는 또 일로 가니까 더 갈 가능성이 벌어지죠. 높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양강으로 가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투표하고 개표를 예. 다음 주에 하자. 예. 네. 대선을 그러니까 내일이 대선이다 이러면. 내일이 대선이다. 예. 이러면 이거는 지금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그러네요. 다 더해 보면요. 이준석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다 겁니다. 포함하는 거죠. 예. 예. 18에 여기다가 24, 25. 38대 25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위 말해 민주 진보 진영이 38 다 더하면요. 김동연 지사까지. 그리고 보수도 이준석 대표까지 다 더해 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 오차 범위를 훌쩍 훨씬 뛰어넘습니다. 넘는 범위예요. 양강 대결이면. 오늘 참 너무 볼 자료가 많아서 참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충격적인 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야. 긍정 지지율 하락, 그리고 정당 지지율의 차이,
그리고 장내 지도자, 미래 권력에 대한 조사까지 예.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이 무겁네요. 예, 무거운 책임감 말씀하셨고요. 이 상황을 이거는 진짜 뭐 여기 계신 우리 예. 대변인님이나 더 잘 정치적인 맥락으로는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전문가, 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숫자만 예. 봤을 때는 예.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충격적인 숫자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돌을 던지면 맞겠다 뭐 이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돌이 작은 돌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연타로 계속 예, 최저치 기록한다. 이랬을 땐 대책이 없으면은 안 될 거다. 더군다나 국민의힘도 아하, 갤럽 정치권에서 갤럽 그다음에 특히 대권 갤럽 조사를 조금 특이한 뭐 좀 신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게 특정인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예, 물어보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맞습니다. 주관적으로 누구를 하는 지지합니까? 거죠. 근데 예. 누구를 지지하냐고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재명 이게 29%나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조사 용어로는 TOM이라고 하는데요. 탑 예. 오브 마인드라고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 ARS는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시하면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건데 방금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 내 머릿속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와 있어야 이거는 인지도가 아니고 상기도 수준에 그러니까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게 엄청난 거죠. 상기도 TOM 탑 오브 마인드 내 마인드 안에 가장 탑이 되는 그 이름으로 있다라는 의미가 29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놀라운 숫자네요. 놀랍죠. 그래서 갤럽에서는 1%만 나와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의미를 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난리가 예. 나죠. 1% 예. 나온다고 하면 차착이냐 뭐 그러니까 잠룡이냐 대선 주자의 그렇죠. 잠룡 반열에 올라가는 잠룡 제가 반열에 이제 올라가죠. 이재명 예.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어허. 갤럽 조사에서 대선 주자율로 1%가 나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29%라니 참 예. 대단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는 저희가 쭉 훑어는 봤는데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오늘은 좀 많이 담겨 있었고요. 또 다른 기관 조사들도 이번 주에 좀 나왔는데 MBS 같은 경우도 역대 최저치 MBS 기준으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좀 소개 좀 그것도 해주시죠. 놀랍습니다. 예, MBS 조사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조사가 방금 말씀 주셨는데 전화 면접이지 않습니까? 전화 면접 ARS가 전부 다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최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고 물리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게 그 NBS 조사에서 몇 번을 최저를 기록하면서 빠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네. 정고점을 30%로 잡을 때 19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끝도 없이 11%. 떨어지네. 이게 계속 빠졌죠. 10%라고 하면 지금 직전 2주 전 대비해서는 불과 3% 포인트 하락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19는 직전 주에 갤럽에서 19였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1% 포인트가 계속해서 증발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난 이게 전고점 30을 보시면은 7월 마지막 주잖아요. 예. 이때 그냥 30 찍었다. 총선 지나고 27이었는데 30 찍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우리 어렸을 때 바캉스 시즌이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여름 휴가 기간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기간이에요. 어. 그리고 8월 넘어가면 뭐냐 휴가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관대해집니다. 뭐든지. 그리고 그때 8월 중순에 뭐가 있느냐 특사가 있습니다. 예. 특사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지지율을 그럼 예.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죠. 국민분들께 특사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인이나 정치인 이렇게 좀 사면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시즌 이후에 계속 빠져왔다라는 거는 이때 그리고 나서 9월 넘어가는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까지 지속적으로 주어진 기회. 이거는 매년 돌아오는 기회인데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예.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 이슈 그리고 계속해서 맞물리는 이슈 예. 이런 것들 속에서 대통령실이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예.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MBS MBS 입니다. 자료입니다. 좀 이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잘하는 점에서 없다가 어머. 57. 없다가 57이요? 예. 잘하는 점에서 아니, 없다가 정말입니까? 57.
아니 예. 5.7 아니에요? 57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와. 저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저도 비볐는데 지금. 깜짝 놀랐네. 예. 근데 왜 잘한다고 묻지- 하는 거예요? 없는데. 묻지마 잘한다네. 묻지마 잘한다. 묻지마 왜냐면- 긍정. 묻지마 긍정. 또 MBS는 또 이렇게 4개 회사가 이런 예. 거를 물을 때 그 규정이 있어서 모두에게 묻는 겁니다. 아. 모두에게 잘하는 점이 있느냐 부정평가 하셔도 묻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7. 네. 그런데 여기서 아. 잘못하는 점은 없다가 6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잘못하는 잘못하는 건 이유가 있죠. 예. 29%가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연루 김건희 여사 29.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신뢰도 여기 한번 보시죠. 와 신뢰도 신뢰도 조사. 24예요. 보통 신뢰도가 평가는 박해도 선호도나 신뢰도는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평가는 아니 사원을 평가할 때도 직원을 평가할 때도 야 이번에 너 이건 조금 내가 아쉬워 하지만 내가 너 신뢰해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 좀 많잖아요. 다른 평가죠. 그렇죠. 기준 자체가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데 예. 이게 또 최저치 24.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잘할 거라는 기대도 없고. 저는 이 부분에 어. 참 이게 신뢰도까지 여기까지 빠진다. 와. 이거는 그것도 MBS에서 예. 이거는 많이 좀 봐야 된다. 근데 이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이런 지금 지표들 여러 가지 뭐 당정 관계 커플링의 하락이라든지 신뢰도 하락과 국정 운영 지지의 하락 동시에 오는 이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6년, 17년 그 사이가 예. 그게 이제 압축해가지고 확 빠지는 그 시기를 한번 보신 거고요. 예.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때 되게 안 좋았죠. 그때 10% 초반까지. 그건 집권 초반에 경험했죠. 근데 그때 이제 촛불 정책적 때문에. 사안에 대한 예, 이견이었던 그렇죠. 거고. 예. 그때 폭발했죠. 그때 그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해가지고 소고기 문제 있었고 농민분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예. 계속 이거 안 된다 얘기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소고기 왕창 수입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 그냥 많은 그 국민분들이 그냥 뒤집어진 거죠. 근데 너무 유모차 부대까지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나왔죠. 예. 아니 근데 여러 가지 겹쳤죠. 예. 사과도 예. 왜 사과하는지 모르고 이것도 차지하고 국민 우롱 사과예요. 우롱 사과. 지지하시는 분들도 왜 지지하는지 모르고 지지하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 심각합니다. 지금 정말 심각하고요.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뭐 MBS 조사까지 봤으니까 좀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해보고 이제 미국 여론조사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나온 게 이제 이번 주에 반영됐다고 치고 아마 다음 주는 기자회견 관련된 이슈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물론 그 후속적인 반응들까지 뭐 반영이 다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다음 주에 대해서 여론조사 그 결과 좀 우리 대표님 예상만 좀 해보시면 어떤 변수들과 좀 결과가 예상이 되십니까? 하방 압력이 아직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긍정평가 이후에서 외교가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경제 민생이 올라와 준다고는 하죠.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한 자릿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려면 외교가 40까지 치솟아야 되는데 어제 아마 그 외교 현장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얼핏 나오는 것 예, 같아요. 해외 순방 때 해외 순방 같이 때. 안 가겠다 예, 발표했죠.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외교가 앞으로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 긍정평가 이후로 올리는 상방 압력이 되려면 예. 그러면은 혼자 외교를 가더라도 그 무대에서 어. 주요한 손에 잡히는 국민 경제에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선물 보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사실상 난 이거 가져왔다. 노력상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허. 경제 외교를 통해서. 근데 그게 있을지 그거는 한번 봐야 돼요. 근데 긍정 평가자가 167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 김조 대변인님은 이제 향후 좀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다음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의 부적당한 처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한 측면이고요. 예. 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게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정말 격에 맞지 않고 실력이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장관 인사를 단행하고 있고 예. 김대남 전 행정관처럼 정말 그
시민 단체를 사주해가지고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업무를 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한 어떤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SGI 3억 6천만 원짜리 그 공공기관에 준하는 그런 곳에 정말 고액 연봉자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익적 마인드가 없고 정말 그 주변과 의존받고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면 제일 좋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죽어도 결단하지 못하겠다 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빨리 이 상황이 정리돼야 우리 그 분단 국가로서 지금 저희가 정전이 휴전 협정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인데요. 이러한 지도력, 이러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민주당 그다음에 여러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오늘 소환이 되는 모습 아까 이제 우리가 오전에 봤는데 뭐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다. 그 자체도 뭐 본인이야 뭐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이유가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후한무치해 보이고 국민들을 가지고 논 거 아니냐라는 식의 약간 좀 불쾌감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명태균 이슈 대통령 육성 이후에 또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온다는 걸 전제할 때 아마 이것도 반영이 좀 어떤 역할이 될 걸로 좀 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악재고 그 명태균 씨의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꼬리 자르기가 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행일 텐데 네. 이게 육성이 계속 나오니까 그 계속은 아니지만 지난주 나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중간중간 터지면 이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로 다시 그리고 대통령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덮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예. 출범 2년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입니다. 단하죠. 이건 혹시 어디서 한 조사죠? 방금 갤럽입니다. 갤럽이죠. 예, 갤럽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기 공직자 인사가 10 나왔어요. 아, 예. 잘한다가 10이요? 예, 예. 아 이거 다시 봐야 돼. 아 정말 10이네. 저 잘한다는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인 것 같아. 같이 해먹고 있는 사람. 김대남 같은 류의 사람들. 아니 근데 이게 예. 그게 아 심각하네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예. 그냥 이번 정부로만 따졌을 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십시오. 경제가 25, 19, 15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아 잘하고 있다 비율입니다. 부동산 27, 23, 17 쑥쑥 빠지네요. 거의 10% 포인트씩 빠지고 예, 있죠. 복지도 복지는 근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다 지난 정부를 좀 이어가는 측면은 좀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교육도 지금 17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저거 사실 복지는 이제 의료로 또 치환해서 온다면 아마 또 10% 이상 그렇죠. 또 빠졌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예. 특정 이슈로 가면은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예. 또 여기 보시면은 대북 정책. 35, 33, 26 거의 10% 빠졌죠. 예. 10% 포인트. 외교도 보시면 27, 30, 27인데 외교는 27에서 30 수준인데 이것도 아주 높은 거는 아니에요. 예. 공직자 인사 이것도 10% 포인트 빠져 10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덮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등의 모멘텀. 예. 악재가 있어도 덮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책과 실적으로는 덮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으로 치면 외교 하나인데 예. 외교도 지금 뭐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외교도 자체가?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애매해요. 할 거 다 했는데 외교도. 제가 이제 왜 자꾸 인사 얘기를 하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그 무도하다는 전두환도 인사를 잘했다는 평은 있습니다. 뭐 김재익 정제수석 이런 분들이죠. 본인이 무식하고 본인이 무도하고 본인이 무지하면 전문가들 괜찮은 사람을 써서 다른 곳에서도 실적을 예. 낼 수가 있는데 인사가 왜 저 10% 나옵니까? 그냥 간신배들만 그냥 우르륵 해가지고 그냥 자기 선후배들 그냥 자기 와이프 지인들 갖다 그냥 저렇게 그냥 예. 뭐 매간 매직하듯이 인사를 하니까 그렇죠. 다른 네. 곳에서 성과가 나올 수가 없죠. 라인업 그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럼요. 아니 네. 그 한남동 팔간신조차도 아니 그리고 제가 진짜 한동훈 대표
좀 할 말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자체가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출세한 사람 아유 아닙니까? 황태자 출신. 그런 사람까지도 한남동 8간실은 좀 내보내라.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선임 행정관, 고위공직자입니다. 예. 음주운전을 했어. 예.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기훈 행정관 얘기죠. 예. 정말 공무원이요. 예. 2급, 3급 하려면요. 예. 20년, 30년, 맞습니다. 40년 정년 동안 2급, 3급 못하는 공무원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별정직으로 차지하고 그냥 술 먹고 다니면서 예. 정말 몇백만 원, 정말 800만 원의 벌금을 냈는데 직위 해제 정말 파면하지 않고 다시 예. 복귀시켜서 있을 수 일한다?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심지어 국정농단 문고리 정우성 씨는 그 정우성 비서관은 사면 복권을 해주고 다시 비서관으로 지금 재등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사로는 뭐 저 10%도 사실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못한 거 아닌가. 모세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예. 간신배 우르륵 매감되지. 예, 맞습니다. 아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사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고민만 깊어질 것 같아요. 누가 올 사람도 없어 보이고 와도 뭐 바꿔봤자 김문수 같은 사람들 등장해봐야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거든요. 김문수 그분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김문수 이분은 아까 김문수도 아직도 나왔습니다. 1%로 1%. 아우 기분 좋아라. 예. 1% 나왔네요. 예, 1%. 김문수. 아유, 저 예. 대단한 장래 수치입니다. 정치 축하합니다. 지도자에서.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게 예.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인사에 한번 네. 낙점을 물겠다 뭐 이런 분들은 더 강경 발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런 데 이름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기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강경 발언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합리적 보수 성향이신 분들한테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김문수 이분은 잠룡으로 나는 잠룡이 되겠다라고 1% 됐다라고 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전체 사실 대통령실이라든지 보수 진영 전체로 따지면 이게 좋은 일이냐라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인물란은 예. 그래서 부정적인 시너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끊어낼 수 없는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일단은 여론조사가 너무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예, 오늘 또 많은 저희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장시간 우리 아유. 김봉신 부대표님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호 감사합니다. 대변님도 긴 시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신인규의 핫스팟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예,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